안녕하세요. 안진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상식 70선 주제 중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 이전으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기업에서 3년 넘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가 세종시로 사업장 이전을 결정하여 직원들 모두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세종까지 출퇴근하면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사택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자체가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겠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생활에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5가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 고용보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어요. 일단 18개월 동안이라는 건 명확한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뭔가 라는 걸 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에 유급일수를 의미해요. 그러면 5일 플러스 유급휴일 포함해가지고 6일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회사에 다닌 경우라도 근무했던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그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근로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업 인정 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급 자격 제한 사유라는 게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정해져 있어요. 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사유는 첫 번째,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예요. 해고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형법이나 직무상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손해를 회사에 발생시켰다든지 재산상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있는 경우 이때까지 실업급여로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자발적인 퇴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개인 사유에 의한 이직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 사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결국 사직서를 본인이 내긴 했지만 회사에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너무 곤란해졌거든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사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몇 가지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그리고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사직서를 본인이 냈다고 해도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건 비자발적 이직과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 표현은 사실상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 정도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이직한 경우, 이건 사실은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세종시의 사업장이 이전함으로써 출퇴근 왕복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걸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실업급여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데 허위로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아주 엄격하게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간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향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하게 받은 금액, 지금까지 받았던 금액의 최대 5배, 5배까지 추가 징수를 하게 되고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와 공모한 경우에는 근로자, 회사 대표에게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사실 뭐 임의로 받을 수 있다,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먼저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은 일액으로 계산돼요. 그 일액의 60% 곱하기 소정급여 일수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의 60%는 이 상한액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1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소정급여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연령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긴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는 날짜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이직이 아주 잦아요. 예전처럼 한 회사에만 들어가서 정년까지 다닌다 이런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은 뭐 본인이 자발적인 사유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훌륭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그런 오해로 인해서 오히려 제도가 활용되는 그런 기회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재 규정도 있겠지만 좀 고려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재취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